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르 마르텐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 19역, 그 옛날 화가들이 머물던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작지만 정원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였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작은 와인바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와인의 향과 치즈, 그리고 버터 향이 가득한 키친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엔 파리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를 졸업하게 되었죠. 졸업을 앞두고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프렌치 요리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문화와 섞여 진화된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제 선택은 예상 밖으로 서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랐죠. 왜 일본이나 뉴욕이 아니라 서울이야? 라고요.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영상 속 서울의 재래시장, 분주한 음식 골목,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 앞에서 보여주는 진심 어린 표정들, 그 풍경이 너무 따뜻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 더 스푼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미들급 퓨전 레스토랑이었고, 프렌치 소스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요리를 아시아풍으로 재해석하는 콘셉트였습니다. 이곳의 총괄 셰프 윤정우 씨는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수련한 적이 있어 저와 꽤 말이 통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막상 주방에 서보니 문화적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재료부터 달랐고 사용하는 기술, 불의 세기, 조리 순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선 시간을 이긴 소스가 핵심이라면 한국에선 열정과 타이밍이 맛을 결정짓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 양념은 제게 너무도 생소했고 처음엔 냄새부터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질감이 컸지만 저는 매일 요리 노트를 쓰며 스스로 다짐했어요. 나를 흔드는 재료일수록 더 많이 만지고 맛봐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스토랑이 휴무인 일요일 오후 정우 셰프가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한남동 골목의 깔끔한 빌라였고 그는 된장 리조또와 고등어 초절임을 준비해뒀더군요. 식사를 마친 후 후식으로 나온 음료가 있었는데 처음 보는 노란 액체였어요. 유자청 에이드야. 마셔봐. 한 모금 마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설탕물이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맛은 분명한데 그 안에 새콤한 향, 쌉싸름함, 약간의 쿰쿰한 발효향까지 입안에서 퍼지는 감각이 너무나도 입체적이었어요. 그냥 단맛만 있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뭔가 사람이 만든 맛, 기억이 담긴 맛이랄까요? 정우, 이거 진짜 내가 만든 거야? 아니. 엄마가 담근 유자청이야. 집에 가져온 거.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안에서부터 뭔가가 일렁였습니다.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가 타주던 캐모마일 꿀차가 생각났어요. 유자청 에이드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 한 계절, 그리고 한 사람의 손끝이 담긴 기억의 병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일청 그건 뭘까? 그냥 과일을 설탕에 재우는 거. 근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다음 날부터 저는 짬이 날 때마다 인터넷에서 유자청과 과일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심지어 한국어로 된 요리책도 구매해서 단어를 하나하나 번역하며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절마다 제철 과일을 설탕에 절여서 오랜 시간 숙성시킨 뒤 그걸 차나 음식에 넣어 먹는다는 사실을요. 중요한 건 단맛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기다림이 만들어낸 맛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안 통해서 난감했지만 제 손에 들린 한국어 회화책 덕에 몇몇 상인분들이 저를 기억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김말순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지금은 제 인생의 스승이자 가장 깊은 맛을 알려준 분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이 사연은 단순한 요리의 여정이 아니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람의 맛을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유자청 한 병이 저를 얼마나 멀리 이끌었는지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유자청 에이드 한 잔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청에 빠져들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본능이랄까요? 이 맛은 어디서 오는 거지? 왜 이렇게? 단순한 재료가 이렇게 깊은 맛을 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틈만 나면 저는 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책과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었지만 곧 한계를 느꼈습니다. 책 속의 지식은 표면적일 뿐 그 손맛은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직접 보고 느끼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재래시장 탐방을 시작한 거죠. 제가 처음 찾은 곳은 망원시장. 외국인에게 비교적 친절한 곳이라 들었거든요. 주말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어색한 한국어로 유자 있어요?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했죠. 제 외모에 프랑스 사람 맞아요? 라는 질문은 기본, 어떤 분은 유자청이 파리에 넘나? 라고 웃으면서 물어보셨어요. 저도 웃으며 없어요. 그래서 배우러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몇 주를 시장에서 헤매다 만난 사람이 바로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평일 오후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에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나던 저는 유리병에 가지런히 정리된 모과청, 매실청, 오미자청을 보고 너클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절 의심스럽게 쳐다보셨지만 제가 정말로 관심이 있다는 걸 느끼신 건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너 어디서 왔어? 프랑스요. 과일청 배우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말순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조금씩 직접 과일을 씻고 손질하고 설탕과 비율을 맞추는 작업을 맡게 되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틈틈이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숙성, 발효, 정성 그 단어들은 그저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치처럼 느껴졌죠. 과일청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하셨어요. 청은 급하면 안 돼. 과일도 사람도 천천히 익어야 맛이 나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프랑스에선 늘 속도와 정확함이 중요했어요. 요리는 기술이고 과학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과일청은 달랐어요. 철저한 기다림, 환경에 맡기는 여유, 때론 운에 맡기는 용기까지 마치 인생 자체를 담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모과청을 담갔는데 며칠 뒤 병 속에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보고 저는 당황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병을 살짝 흔드셨죠. 살아있는 거야. 모과가 숨 쉬는 거야. 괜찮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과일도 숨을 쉰다는 표현, 그게 너무 시적이었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요리가 아닌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재료 하나에도 손질하는 시간에도 담그는 용기와 시간마다 사연이 있고 기다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느 날 제게 모과청을 덜어 작은 유리병에 담아주셨어요. 이건 내 손으로 처음 만든 거야. 잘 익으면 마셔봐. 그 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그건 감동의 눈물이자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의 눈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한 기술의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맛이 어떤 것인지, 기다림의 미학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죠. 이제 나는 과일청을 요리하는 셰프가 아니라 이야기를 빚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 여정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청을 직접 만들어 레스토랑에 선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첫 시도에서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청이라는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와 함께 만든 청은 저에게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었고, 저는 그 스토리를 요리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프렌치 디저트에 한국 과일청을 접목하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는 제 안에서 점점 자라났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모과청을 이용해 프랑스식 크렘 브듈레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인 크렘 브듈레 위에 모과청을 얹고 거기에 생강향을 더해 한국적인 향을 입히는 방식이었죠. 디저트를 완성하고 동료 셰프들과 정우 씨에게 시식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 접시를 바라봤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독특하긴 한데 뭔가 어색해. 그 말은 솔직했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였어요. 모과청의 향이 너무 강했나? 크림과의 조화가 부족했나? 제 머릿속엔 수많은 반성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청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유자청을 가지고 드레싱을 만들었습니다. 산뜻한 유자청 드레싱에 참기름과 간장을 섞어 샐러드와 곁들이는 형태였어요.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인상적이라고 했고, 이 메뉴는 레스토랑의 시즌 메뉴로 채택됐어요. 그날 밤 저는 기쁨과 함께 작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청은 요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냥 곁들임이 아니라 주연이 될 수 있어. 그 믿음은 점점 확고해졌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중요한 고객 접대를 위해 단체 테이블에 프렌치 코스를 준비하게 됐고 디저트로는 제가 만든 모과청 마들렌이 포함됐습니다. 이 메뉴는 사흘 밤낮을 고민하며 재해석한 작품이었어요. 고객들이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전해지던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마들렌을 먹던 한 고객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댔어요. 이거 뭐가 안 들어있어? 덜 익은 건가? 갑작스런 반응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접 확인하니 마들렌 안에 넣었던 모과청 조각이 과하게 딱딱해져 있었고 그게 손님의 임플란트를 건드렸던 거예요. 외국인이 만든 디저트라 그런가 봐요. 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일까? 이 문화 속에서 나는 영원히 외부인일까? 다음 날 말순 할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과일을 손질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못하겠더군요. 할머니는 제 눈빛만 보고 알아차리셨어요. 왜 그러니, 우리 클레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님은 너를 오해한 거야. 하지만 그게 세상이지. 다 이해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그 한마디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건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더 아픈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요리 하나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담았는지 아니까 그 평가가 너무도 아팠던 거죠. 며칠 뒤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디저트를 먹었던 고객 중 한 분이 레스토랑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게 직접 사과하셨습니다. 그날 너무 예민했어요. 집에서 다시 먹어봤는데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 마들렌 다시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요리의 성공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가 진심으로 풀린 순간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외국인 셰프가 아니라 이곳의 맛을 이해하고 싶은 한 사람, 한 명의 요리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감동을 제가 태어난 도시 파리에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청이라는 음식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요. 그 시작은 하나의 편지로부터였습니다. 파리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레는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땅에서 요리사로 살아간다는 건 고된 모험이었죠.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의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짜였던 여정은 없었다. 하루하루가 실험이었고 질문이었고 눈물이었고 환희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과일청이 있었어요. 며칠 전 저는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유자 생강청을 병에 담았습니다. 손질한 유자와 말순 할머니가 건네주신 생강, 그리고 제가 처음 배운 방식 그대로 숙성시킨 그 병은 저에게 있어선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파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소는 시에레미엔티 마턴, 루디라 판트 AI니, 오로이, 페리스 11이 저희 아버지의 와인바 주소였습니다. 편지 한 장과 함께요. 클레르의 편지 번역본. 아빠, 오랜만이야. 이 병은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을 담은 거야. 유자 생강청이야. 유자라는 과일은 향이 강하고 생강은 따뜻하지.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만나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해. 이건 그냥 음료가 아니야. 이건 시간이야. 기다림이고 정성이야. 아빠가 나에게 와인을 가르쳐줬듯이 한국의 할머니는 나에게 청을 가르쳐주셨어. 그분 이름은 김말순. 아빠가 봤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야. 이 청을 바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마셔줘. 그리고 한 잔 마실 때마다 이건 내 딸이 한국에서 배운 맛이야라고 말해줘.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클레르 드림. 편지를 붙이고 며칠 후 저는 평소처럼 더 스푼에서 마지막 주방 근무를 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인사를 하던 날 정우 셰프는 저에게 작은 유리병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분홍빛이 감도는 오미자청이 담겨 있었죠. 이건 한국에서 널 기억하는 맛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꼭 삼켰어요. 이제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파리로 돌아간 저는 아버지의 와인바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익숙한 와인의 향기, 오래된 나무 테이블, 그리고 따뜻한 불빛.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바 옆에 놓여있는 메뉴판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러 SIRO 피코엔 한국식 유자 생강청 칵테일. 아빠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너의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줄 차례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과일청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고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사랑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은 느리고 정성스러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겨요. 그리고 저는 그 느림의 미학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국의 슬로우 푸드 철학을 프랑스와 유럽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기다림, 정성, 자연과의 공존을 한국의 청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언젠가 파리 시내 어딘가에 청 다이어리로 저널 두 SIROP라는 작은 가게를 열고 싶어요. 그 안엔 제가 김말순 할머니에게 배운 청, 서울의 시장에서 느꼈던 온기, 그리고 제가 만든 프렌치 마이너스 한식 디저트들이 가득할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모든 시간에. 클레르의 과일청 다이어리는 끝났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의 여정을 함께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저희에게 사연을 제보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낯선 땅에서 느린 정성과 따뜻한 손맛을 배운 클레르의 여정,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되었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한국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더 많은 따뜻한 국뽕 스토리와 감동적인 외국인의 한국 체험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